되게 어색할 테지만, 네, 좋게 봐주세요. 네, 지금부터 촛불 승리 1228 한일합의 폐기까지 일본 대사관과 평화의 소녀상에서 함께하는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4대 배상과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의 토요투쟁 사회를 맡은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토요투쟁을 와보셨던 분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도 계셔서 이제 토요투쟁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투쟁은 이제 소녀상 농성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꾸준히 한일합의 폐기와 소녀상 철거 반대,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꾸준하게 우리가 소녀상 농성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뜻과 의지를 담는 그런 집회의 자리입니다. 촛불 집회가 진행되던 때에는 우리가 토요투쟁을 하고 촛불 집회 가는 등 촛불 민심에 담는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사진 맞아요. 여기 앞에 가셔서 오늘은 이제 촛불항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난 겨울 이제 수차례 촛불 집회에 함께한 분들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 1000만 촛불이 광화문에 모여 최순실과 박근혜가 구속되는 그런 촛불 승리를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던 2015년 12월 28일에 매국적인 한일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최근 22일에는 이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한일합의가 폐기될 때까지의 길은 아직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한일합의가 체결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촛불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가 되지 않는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는 또 몇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35분이 이제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구호로 이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즉각 앞장서라! 네, 처음 발언을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 소녀상 농성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소녀상 농성이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한일합의가 왜 폐기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실 분을 지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인지 몰랐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17학번 한필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진짜 해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고 이 가슴속에 응어리 진 것을 풀고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전이었나? 저희 학교에서 총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1억인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했어요. 거기서 부스를 운영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단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저는 어리석었던 것이 그 일본 음식 타코야키 아시죠? 타코야키. 그것을 만들어서 그 냄새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유혹해보자, 이런 의견을 낼 정도였어요.
제가 그만큼 한심했죠. 그리고 그 한일 합의의 내용, 소녀상 철거, 그것이 저는 몰랐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일본 측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측에서 제시한 10억엔 보상 내용,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일본 측의 태도는 이게 할머님들의 인권을 더 추락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부스 운영을 결국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서명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서명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고, 제가 막 부탁하면서 다가가긴 했지만, 부탁하면서 다가가도 한 사람들은 제 갈 길 가기 바빴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자, 5분? 아니, 한 3분이면 설명 듣고 서명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제 갈 길 가기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들 끼어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역사를 잘 아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희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진짜 손가락에 몇 명 꼽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짜 허탈하고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되기도 했고, 하는 다짐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말이 주소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주제에 감히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운동가 분들과 열사분들, 선조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보이지 않는 족쇄에 꽁꽁 묶여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가 그 족쇄를 부셔버릴 차례입니다. 자, 남녀노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뭉친다면 저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학내에서도 거리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이제 느낀 점들을 인상적으로 말해주셨는데요. 이제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매국자로 한일 합의를 하루빨리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호를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라.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네, 오늘 우리가 촛불 1주년으로 이 토요투쟁과 광화문에 다시 모였는데요. 촛불 승리가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차가 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매번 꾸준히 광화문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2015년 11월 14일 우리는 그날도 광화문에 모였었는데요. 혹시 이날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날 이제 2015년 11월 14일에는 69세의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이 된 날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는 결국 2016년
9월 25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제일 앞장섰던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민중총궐기와 촛불집회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섰었고, 이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 따라 우리가 촛불집회에 모였고 우리는 촛불 승리라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17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관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강신면 전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지휘 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강신면 전 경찰청장의 과실은 책임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사회는 아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적폐를 넘어 악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청산되지 못한 악폐들이 꾸준하게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소녀상으로 광화문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악폐와 그리고 악폐를 넘어 지금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 속에 이제 전쟁 위기에 대한 오늘날의 정세를 설명해 주실 분, 다음 발언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두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녀상 철거, 불가역적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국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일 합의인데요. 며칠 전에 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에 따르면 이 합의의 이면에는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여러 차례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당시 주일 대사관 경제공사가 청와대와 일본과의 비밀회의가 무려 8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고, 주일 대사관이 이 비밀회담을 행정적 지원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합의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니라 비선에서 몰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세우겠다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원래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는 한일 양측이 500억씩 내자라는 논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일 합의와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단, 화해와 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악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매국적인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 것이기도 하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한일 합의 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선 직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합의 국민적 정서 수용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결할 것처럼 보이더니 그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죠. 심지어 이어진 수차례의 아베와의 통화에서는 북핵 문제를 위한 공조를 약속하며 또다시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대적이었던 박근혜 정권과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전쟁이 없어야 하겠죠. 전쟁 없는 평화, 우리 90세가 훌쩍 넘으신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 또 머나먼 미국에서 외치시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우리 이런 할머님들의 요구가 그렇게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요즘 정세는 전쟁 없는 평화라는 할머님들의 그리고 우리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여 지지율을 올리고 다시 한번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네, 계속적인 전쟁 망언으로 이미 미국 내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미일 정상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고조되는 전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 상하의원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전쟁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여과없이 보여주는 트럼프인데 이런 트럼프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을 암시하는 공격적인 언행들과 사드 배치 그리고 전쟁 연습 이보다 더 큰 전쟁 야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해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그리고 수요일마다 소녀상에서 외쳤던 전쟁 없는 평화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들부터 이어져 오던 외국의 눈치를 보고 사대적인 외교 이런 악패가 현재의 전쟁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촛불 집회 1주년이라고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요구였던 전쟁 없는 평화가 실현이 되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촛불의 힘으로 평화를 실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전쟁 공조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하고 평화 실현 이룩하자. 4대 매국 한일 합의 모여하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앞에서 이제 촛불 집회에 우리가 왜 다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아직도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촛불 민심을 담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로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됐으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 선거로 이제 당선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기다리면은 다 해줄 건데, 다 한일합의 폐기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도 알아서 잘 될 텐데 왜 굳이 나서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전부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더 행사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회를 더 주의 깊게 보고 행동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소녀상 관련해서 이제 공공조형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이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녀상 농성 투쟁을 끝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소녀상 농성은 한일합의 폐기를 이야기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며 시작했었고 그 한일합의가 폐기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냥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것은 정말 이제 소녀상 철거가 되지 않는 길에 정말 좋은 길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일합의를 체결했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양국 정부가 이 한일합의를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소녀상 농성은 끝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전쟁의 위협을 굉장히 몰고 오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혹시 트럼프 아시나요, 여러분?
네,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21세기 히틀러다라고 이제 많은 세계적인 여론이 이제 트럼프를 아주 전쟁 미치광이다, 트럼프는 전쟁에 미쳤다, 전쟁 광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을 이제 트럼프가 몰고 오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이 땅에 지금 전쟁의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조차 사실 선거로 당선됐고 21세기 히틀러라고 불리는 트럼프도 사실 선거로 당선됐는데 우리가 선거가 잘 됐다라고 해서 손 놓고 이 사회를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소녀상으로 오늘 또 광화문으로 다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광화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모여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는 전쟁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일 전쟁 공조 중단하고 평화 실현 이룩하자. 네, 마지막 발언이 아니군요. 네, 그 다음 발언으로 이제 소녀상 농성에 꾸준히 와서 꾸준히 왔던 고등학생의 이제 청년 기본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에서 활동하는 이면 최민석입니다. 그 청년 기본권이 왜 생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짚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 일본 2차 대전 때 어떠한 일본군 성내 피해자 할머니께서는 어떤 변호사의 추천으로 그리고는 어떤 분의 이야기로 끌려갔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많이 줄 테니 고수익이다,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유혹으로 소녀들을 많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노예를 만들고 그들의 속노예를 시키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녀들 약 10%는 대략 10%는 돈이 없어서 끌려갔다고 속여서 페이크로 속여서 많은 돈을 줄 테니 돈을 많이 줄 테니 가라 한번 이런 식으로 속여서 했습니다. 이렇듯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들 문제처럼 지금도 청년들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범죄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기본법이 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어. 청년기본이란 청년들에게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헌법에 부여는 인간다운 삶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제2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처럼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걸 주관하는 건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처음 제안을 했고 많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다 청년이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앞에이자 수절의 돌림방입니다. 수절 돌림방. 부모님이 정리라고 그랬어. 돈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돈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 폐기시키고 돈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이러니 돈 있는 자가 권력만 잡으니 한량이 폐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연습을 주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는 돈이 우선을 하고 있는 돈에 미쳐가지고 관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먹고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렇듯 돈으로 모든 해결하는 게 희망입니다. 이 소장도 심지어 10억엔에 하나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돈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기본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미를 비롯한 많은 청년 단체들과 정당들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생 친구가 우리 이 사회의 여러 문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몫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일합의도 또한 결국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앞에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매국 한일합의 모여하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전쟁 반대한다. 자주평화 이룩하자. 네, 오늘 촛불 1주년이라 이제 이곳 저곳에서 많이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이 1년이 지난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촛불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 1년 사이에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 계속 돌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할머니 분도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왜 촛불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광화문으로, 우리가 소녀상으로 계속 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오늘도 10분 컷이, 3분 컷인가요? 네, 여러분,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토요투쟁에서 발언을 하는데, 3분 만에 잘라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10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대학생 공동행동이라는 곳이에요. 그 공동행동에는 여러 단체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는 민중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 PR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소개를 하려다 보니 민중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하고요. 이곳 소녀상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건 촛불이 1주년이니 당연히 촛불 1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촛불 1주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1주년인지 아셨나요? 오, 엄청난걸? 네, 오늘이 촛불 1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촛불 1주년이고 1주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촛불 1주년에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념하죠? 여러분은 촛불의 1주년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념하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가 1년 전에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 1주년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촛불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때 무엇을 외쳤죠? 적폐청산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한일합의 폐기하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온갖 악폐들 다 청산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았죠. 뭐 온갖 것들이 다 뭉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촛불 1주년이라고 하는 지금 과연 그러면 심지어 정부까지 바뀌었는데 정말 그때 외쳤던 그 구호가 실현되었는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한일합의 폐기 됐나요? 사드 철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드가 철거됐나요? 배치가 됐죠? 엄청난데? 그러면 적폐가 청산됐나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멀쩡히 뻔뻔스럽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연 적폐가 청산이 됐는가? 친일 세력이 청산이 됐는가? 국정원은 여전히 잘 남아있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직사로 쏴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 경찰청장 여전히 잘 계시고 도대체 어떤 적폐가 촛불 정신에 무엇이 구현이 됐길래 우리는 촛불의 1주년을 기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1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차게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촛불이 1주년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죠? 다스 누구 거죠? EMBC 거죠. 다 아는데 왜 아무도 모른 척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다 아는데 다스는 EMBC 거잖아요. 근데 EMBC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촛불이 1주년이라고 하는데 EMBC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테니스도 치러 다니시고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오만 대를 다 다니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EMBC한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촛불을 기념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적어도 EMBC가 이 나라에서 뻔뻔스럽게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닐 수 있는 한 1주년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1주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촛불 1주년인데 우리가 얘기할 거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건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 그때 나왔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국가라는 것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죠. 과연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저는 역시 촛불이 1주년이지만 국가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사로운 햇볕을 맞으면서 평화롭게 토요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외국에서 봤을 땐 아주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저 나라는 매일같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략 무기들이, 핵무기들이 나라를 오가고 있는데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나라죠. 외국의 시선에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현재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거 못 느끼죠. 못 느낄 수밖에 없죠. 아무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기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전쟁 위기를 일으켜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든 아마도 그것은 무기 강매? 트럼프가 11월 초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왜 온다고 할까요?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철진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온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전쟁 위기를 그렇게 미친듯이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추측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미국 내 국정 지지율은 26%였습니다. 더 떨어졌겠죠. 왜냐면 트럼프가 SNS 트위터에다가 트위터를 할 때마다 그 지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SNS를 인생의 낭비라는데 여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트위터를 하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계속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겠죠. 그런 트럼프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갑자기 휙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건너뛰었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나라에서 그 이제 전국을 다 평정했어요.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피맛을 봤잖아요. 이거 어디다 풀어? 또 안에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거죠. 조선을 치러 가자. 우리가 대륙을 먹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상황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좀 다르죠. 전국을 평정한 건 아니고 안에서 난리를 치다가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겠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밖으로 나가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이가 없죠.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더니 한반도의 전쟁 위기. 누가 도대체 전쟁 위기를 획책했는데 우리 보고 전쟁 위기라고 전략무기 사라고 핵무기 배치하겠다고 갑자기 항공모함 들이밀고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놀랍게도 우리의 촛불 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 파괴, 이 완전 파괴 대상에는 단순히 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북을 완전 파괴하면 남도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 핵을 쏠 거니까. 근데 그 완전 파괴 발언에 갑자기 문재인이 한미동맹 위대한 동맹. 네, 정말 위대합니다. 한반도를 말아먹을 위대한 동맹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계승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촛불의 정신은 지금 1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전쟁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1주년 전쟁일 트럼프가 일으키겠다는 그 1주년 한일합의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아베가 또다시 일본에서 정권을 차지한 지금 한일합의는 폐기되지 않았고 한일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 위기를 계속해서 고조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적폐 촛불 1주년 촛불 정신 아무것도 계승하지 않은 지금의 이 2017년의 대한민국에서 촛불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촛불을 들러 이제 곧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촛불은 결코 1년 전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촛불은 우리가 여전히 촛불 정신을 잊지 않았고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 촛불 정신이 구현될 때까지 촛불 정신 운운하면서 국론 분열하고 내가 촛불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적폐가 청산되고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날까지 우리의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촛불 1주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촛불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은 우리 거니까요. 네, 그러면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래요,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는 구호를 하나 외칠까요? 한일합의 폐기하라! 폐기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우리가 촛불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정말 멋있게 발언해주신 박소연 민중민주당 학생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다음은 바위처럼을 같이 추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바위처럼 노래를 아시나요, 여러분? 바위처럼은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매주 수요 집회에서 이제 일본 대사가 이곳에서 모일 때마다 그 수요 집회를 여는 노래로 이제 바위처럼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위처럼의 그 가사를 보면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위처럼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바위처럼을 출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노래 준비되어 있고, 자,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처럼 출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내가 지명. 나와. 바위처럼 나와라. 자, 노래. 바위처럼 살아가
자,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외쳐볼까요?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그래서 이제 바위처럼을 다 같이 추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기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웃새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된 바위처럼 네, 이상으로 촛불 승리 토요투쟁을 이렇게 바위처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